이젠 상단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요. 학생 한 명 선택을 하면 학생 화면 보기와 파일 전송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를테면 0이라는 학생을 선택하면 파일 전송이 활성화되는데요. 학생 한 명한테 파일을 전송하려면 그 학생을 선택을 하고 상단의 파일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는 우리 선생님의 PC의 화면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은 학생 기기의 PC 구조입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파일을 보낼 때는요, 바탕화면에 보내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처음에 보면 이 C라고 이렇게 학생기기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C는 시스템 파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보내서는 안 되고요. 학생기기의 바탕화면은 이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을 뜻합니다.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선생님께서 이를테면 넷소프트스쿨 버전 15 소개 자료를 보내고 싶다라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당겨서 올려놓으면 학생기기의 바탕화면에 그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특정 학생 한 명한테는 이렇게 파일을 전송할 때는 파일 전송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명한테 파일을 전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 분배가 있거든요. 파일 분배는 우리 선생님의 화면은 위쪽이고 학생의 목록은 아래쪽인데요. 여기 반드시 대상 폴더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폴더에 데스크탑이라고 있어야만 바탕화면을 뜻하거든요. 만약에 데스크탑이 우리 선생님 PC에서 제가 C를 선택을 하면 대상 폴더가 C로 바뀝니다. 학생들의 시스템 파일로 파일을 전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C라든가 혹은 이렇게 다른 폴더가 들어가 있다면 선생님의 구조에서 반드시 데스크탑을 선택해서 학생 대상 폴더를 데스크탑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파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파일이 모든 학생에게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학생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왼쪽에서 홈복 박스를 이렇게 해제를 하거나 해서 특정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젠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을 클릭을 하면 학생 기기가 이렇게 잠깁니다. 학생들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학생을 주목을 하고 특정 학생을 더블 클릭하면 그 특정 학생의 주목 기능이 풀립니다. 그 학생은 다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 학생에 대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목 종료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잠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전체 잠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 잠금을 클릭하면 학생 화면이 이렇게 새카맣게 바뀝니다. 그러면 주목과 전체 잠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전체 잠금은요, 우리가 전체 잠금을 했고 특정 학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내용을 뭔가 제어를 한다거나 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그 화면은 새카만 상태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작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 잠금입니다. 전체 잠금에서 특정 학생을 제어를 하면 그 제어되는 내용이 학생들한테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뭔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학생들이 못 보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 잠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전체 잠금을 클릭을 하면 전체 잠금 기능이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화면 전송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화면을 학생들한테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우리 학생들 기기에 전송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전송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작업 표시줄 하단에 여기 숨김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플레이 버튼,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전송 종료를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화면에 학생들한테 전송되는 것이 이젠 중단이 됩니다. 원격 실행 버튼은 종이 비행기 모양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자, 여기에 어제 한 내용이 좀 올라가 있네요. 이를테면 이거를 불필요한 거는 일단 삭제하고, 우리가 학생기기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EXE 실행 파일을 올려놔서 응용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오픈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URL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네이버를 하나 좀 등록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넷서브스 스쿨 전북교육청 그 사이트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이트를 등록을 해서 그때그때 이 웹사이트 주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주소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URL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이버면 네이버를 선택을 해서 학생한테 종이비행기로 날리게 되면 그 URL이 학생들한테서 오픈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네요. 프로그램을 한번 해제를 해서 전체 허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웹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진행을 하면 이제 웹사이트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원격 실행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학생 데스크톱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아니면 이상한 사이트를 막 올려놔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두 번째 모든 응용 프로그램 종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예, 선택 학생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서 깨끗하게 클리어 시켜줍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격으로 강제 종료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도 전송할 수가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경중, 이게 어떠한 성격인지도 넣고요. 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상단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는 여기 시간에다가 이를테면 몇 초를 표시를 해줄지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뉴에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룹으로 보시면 그룹에 무작위 그룹이 있는데요. 무작위 그룹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수를 2개로 해서 학생들을 무작위 할당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그룹 1, 학생, 그룹 2로 이렇게 학생들을 자동으로 무작위로 짝을 지어줘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그룹도 이렇게 해서 제거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이 그룹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택을 가면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한 다음에 이를테면 김미라 학생 일어나서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무작위 선택을 한 명만 답변을 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2명의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주사위를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작위로 2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김미라 학생과 이영희 학생이 무작위로 선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시도 학생들한테 나타나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답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 기능에서요. 원격 시동, 원격 종료가 있는데 원격 종료는 아마 될 겁니다. 학생들이 무선이더라도 원격 종료가 될 건데 원격 시동은 이게 유선에서만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은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학생보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그룹 표시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요 전체 월, 화, 수 이런 것들이 그룹 표시줄입니다. 이를테면 그룹 표시줄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그룹 표시줄이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그룹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메뉴들도 이렇게 한 번 더 좌측열 메뉴에서 클릭을 하면 좌측 메뉴가 사라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학생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 도구 모음은 이를테면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 상단에 나타나는 이 막대 표시가 학생 도구 모음입니다. 현재 입실에 있는 교실 이름, 선생님 이름,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물음표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 선생님 이를테면 궁금한 사항 있어요 한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를테면 긴급 조언 필요하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클래스인 상태에서 도움 요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김미라 학생이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그 학생도 볼 수가 있고 그 학생과
이렇게 또 채팅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김미라 학생의 그 상단에 이를테면 도움 요청을 한 거면 이렇게 빨간 표시줄로 표시가 바뀐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움 요청이 다 클리어가 돼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 다음은 선택해서 지우기 하면 그 학생의 도움 요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모양의 표시에서요. 상단의 우측 보면 여기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 그룹을 우리가 선생님께서 임의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수학 그룹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김미라 학생을 수학 그룹에다 넣어주고 민준이 학생도 넣어주고 민수 학생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넣어주면 수학 그룹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만약에 민수라는 학생을 그룹 리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 리더를 지정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룹 리더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최민수라는 학생은 민준 학생과 미라 학생에 대해서 제어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을 민수 학생은 미라와 민준이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리더의 자격으로서요. 그래서 그 그룹 리더 자격으로서 이젠 그거를 해제를 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룹 리더 자격을 이젠 해제를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젠 해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입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이렇게 보면 제가 1학년 이를테면 5반 담임 선생님인데 1학년 5반의 학생들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연결을 하고 싶다. 학생들이 입시를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쭉 끌어당겨서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을 좀 한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업을 종료를 하면 우측에 시작 모드가 있습니다. 시작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해온 모드는 다 교실 모드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실 모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제 PC는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학생들 기기를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김철수 이렇게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노트북에서 그 이름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를테면 1학년 5반 담임교실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에 설명도 뭐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밑에는 한 줄에 하나씩 이를테면 김철수라는 학생, 김민희, 박민수 이렇게 그 학생 기기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이 방식을 주 연결 방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학생을 긁어서 내 교실로 그 학생이 입실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박민수라는 학생이 2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튠으로 요청을 해서 박민수 A, 박민수 B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시작 모드에요. PC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장치 이름은 무엇이냐? 학생 기기에 작업 표시줄 하단에서 여기 작업 표시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학생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데스크탑,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글씨가 나오잖아요. 데스크탑 다시 CRS 숫자 1 MMU. 이게 이 학생 기기의 장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장치 이름을 다 수집을 하시고 PC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1학년 6반 담임 한 다음에 찾아보기를 버튼을 누르면요. 로컬망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기기의 이름이 다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많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대신 그 장치 이름을 잘 이렇게 보시고 이 학생이 우리 반이 맞다. 1학년 6반이 맞다라고 한다면 추가 그리고 이 학생도 추가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장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반을 만들어서 또 입실 퇴실 그걸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 이름 유일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학생 기기에
이름이 같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저희 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여기 자료실이에요. 질문 7가지 목록 해서 이런 PDF 파일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요 넷소프트 스쿨을 시작할 때 이 화면 표시 이거를 빼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동 수업 시 승인된 학생만 입시를 하는 그 기능도 해제해 주십시오. 여기 그러한 내용. 그리고 학생 로그인명으로 교실을 만드는 방법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메인보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데스크탑에다가 USB 랜 카드, USB로 꽂을 수 있는 카드를 꽂아가지고 학생 기기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메인보드에다가 슬롯에다가 딱 꽂아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좀 하는 그런 랜 카드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랜 카드는요 반드시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드라이버도 다운받아서 꼭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여기 특별자치도 교육청 이 사이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고요. 예, 처음 다운받은 NSM 메모장 파일에 있는 최대 인원을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꿔서 저장해도 되나요? 예, 우리 이게 라이센스 파일이잖아요. 버전, 그리고 이 인증 코드, 학교 이름, 여기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수량, 이 내용이 영국 넷소프트 스쿨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라이센스 파일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다 놓고 설치를 하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라는 6개의 이를테면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를테면 25개인데 이걸 125개로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서버하고 일치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라이센스 내용을 일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영국의 본사의 서버에 연결이 돼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라이센스 파일을 이름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에 상단에 이 선생님 이 메뉴바가 뜨잖아요. 이거 불편해서 좀 이 메뉴바 안 뜨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서요. 기타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콘솔을 최소화하면 교사 도구문 표시. 이거를 체크 표시를 빼버리면 하긴 그러면 넷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을 창을 최소화해도 상단에 우리 선생님의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여기 이메일도 있고요. 회사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계시던 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